안녕하세요. EFT와 명상으로 무의식을 치료하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싫고 벗어나고 싶을 때 어떤 행동과 말을 할까요? 되게 너무너무 싫고 정말 벗어나고 싶고 지옥 같은 상황, 그런 현실에 부딪히면 보통은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괴로움 속에 빠지죠. 하지만 지금 이 현실이 싫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질수록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더 강하고 크게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무의식의 원리인데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비슷한 것들끼리 끌어당기는 원리요.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현실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시크릿 끌어당김의 책에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feel good, 즉 좋은 기분을 유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현실을 바꾸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내 꿈과 가깝게 빨리 다가가는 길인데요. 보통 이런 원리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무의식에 부정적인 정보가 많으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불평불만 속에 살아가기가 쉽죠. 오히려 이 현실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서 지금 이대로도 행복한 기분을 충분히 느낄 때 feel good,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야 더 쉽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달 말에 집을 이사를 했거든요. 좀 전에 살던 보다 훨씬 더 좀 넓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그런 신축 아파트로 지금 이사를 했는데요. 원래 이사 계획은 저희가 부부가 그 신도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2년 뒤에 갈 계획이었는데 이런 어떤 마음의 원리를 이용해서 2년 먼저 더 훨씬 좀 좋은 집으로 좀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을 만나고 우리 남편이 그 소위 흑수저 집안에서 정말 어렵게 자란 사람인데 그냥 남편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좋고 그래서 또 그제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정말 결혼은 현실이라는 걸 딱 신혼집에 오면서부터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40년 넘게 좀 친정이 잘 살아서 소위 서울의 강남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서울에서도 가장 집값이 싼 주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신혼 2달 정도는 이제 신혼이 단꿈에 젖어서 그냥 같이 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하죠.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 20년도 넘은 그런 9억 빌라에서 살게 됐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처음에 그 시아버지 상견례를 하는 과정부터 정말 너무나 저는 처음에 좀 깜짝 놀란 거예요. 동네 들어가는 입구 초입부터 너무나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막 공장지대 같은 곳으로 남편이 차를 몰고 가는데 정말 여지없이 녹지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집들과 막 그 건물들만 빡 빼곡한 그런 빌라촌으로 딱 들어가서 빌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그 빗물이 다 흘러내려가지고 복도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고 이상한 쿰쿰한 막 이런 냄새가 나고 심지어 입주민들이 쓰레기랑 막 이런 거 짐들을 다 복도에다 내놓은 거예요. 집이 워낙 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좁은 복도에서가 냄새도 나고 막 엄청 좁고 근데 집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저는 이제 기함을 한 거예요. 그 집과 그 동네를 보면서 제가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동네와 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이런 동네와 이런 집에서 내가 사는 것이,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내 발등 내가 찍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남편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왜 이런 거지 같은 동네와 이 거지 같은 집에서 무능력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불평불만을 하면서 막 정말 그 남편 몰래 많이 울고 남편을 굉장히 속으로 좀 미워하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그 집을, 신혼집을 사는데 단 1원도 보탠 게 없거든요. 혼수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된장녀스럽고 아주 굉장히 의존적인 생각인 거를 알면서도 그냥 일단 현실적인 부분에 딱 합치니까 현실에서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매일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울고 막 그 친한 언니한테 하소연도 하고. 근데 그때 그 친한 언니가 이야기를 해준 게, 너가 그렇게 계속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 계속 그런 안 좋은 현실을 불러오니까 한번 그래도 그 집과 동네에 대해서 한번 장점을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노트에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예를 듣고 그날 집에 바로 와서 노트에다가 이제 집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동네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나?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남편하고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나는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치 지푸라기를 담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을 적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장점으로 있는 거예요. 뭐 그때 제가 적다 보니까 거의 20개 가까이 적거든요. 근데 이 장점을 이렇게 적기 전에는 제 눈에는 오로지 단점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가 마인드가 바뀌고 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시야는 이게 그 필터링이 돼서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일단 여기는 이상하고 거지 같고 너무 나쁜 동네야라고 머릿속에, 뇌 속에 딱 그런 신념이 형성이 되니까 보이는 쪽쪽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뭐 예를 들면 이 빌라촌이다 보니까 빌라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 앞에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딱 돼가지고 굉장히 깔끔한데, 이게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뭐 CCTV가 없는 곳은 사람들이 막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제가 딱 그 신혼집 가니까 딱 들어오는데 집 앞에 쓰레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입주민들은 자기들 사는 데는 안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몰래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뭐 조금 이렇게 외국인 막 노동자 이런 워낙 집값이 싼 동네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돈을 아끼려고 막 무단투기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그 강남에 살다가 그 동네에 가서 놀란 게 인도랑 그 도로랑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과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길을 가면 안전하게 넓은 인도에서만 이렇게 다니다가 인도랑 도로가 구분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뒤에서 항상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막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산책을 나갔다가 막 남편한테 엄청 짜증내면서 막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그 집 주변에 지하철역 쪽으로 나가면 막 노숙자들하고 알코올 중독자 막 이런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앞에 막걸리나 소주 같은 거 내놓고 이렇게 마시고 있고, 막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완전 이제 문화 충격이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구나. 네, 그리고 막 녹지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뭐 이런 환경들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또 예전에 살았던 집은 창문을 열면 막 앞이 시야가 트여 있고 산이 보이고 뭐,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거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굉장히 여유롭게 살다가 결혼을 해서 이 동네에 오다 보니까 문을 딱 열면 집 앞에 바로 집이 보이는 거죠. 그 집 앞에 바로 그 앞에 집이 보여서 앞에 집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런 정말 땅값이 이게
그래도 서울이니까 비싸다 하니까 집을 어마어마하게 촘촘하게 지은 거예요. 집과 집 사이를. 그 좁은 면적 안에 이런 어떤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진짜 정말 나는 정말, 그래서 남편한테 막 울면서, 나 이 동네 진짜 싫다, 이집하고, 막 이사 가고 싶다. 그러면 남편도 뭐 이런 조금 약간 환경이 안 좋은 동네에서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도 뭐 옮기고는 싶어 했는데 굉장히 좀 많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나중에. 왜냐면 지금 당장 새 집을 가려면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회사도 그만두고 싶었고, 시아버지가 또 폐암 말기여서 막 간병비만으로도 한 달에 300 이상이 막 들어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여간 남편이 또 굉장히 힘들어했죠.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필터링이 안 좋은 쪽으로만 보다 보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바꾸려면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조언을 듣고 제가 내가 사는 동네랑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쭉 써내려가고 그것을 자주 봤어요. 처음에 쓸 때는 솔직히 억지인 것 같고 내가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억지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자꾸 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집과 동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느 순간 그 집과 동네가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사는 동네와 집의 좋은 점들을 한번 쭉 적어봤는데, 집이 역세권이다. 10분 거리에 지하철이 있어서, 그리고 지하철이 2개 노선이나 뚫려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그 집 근처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5분만 걸어도 엄청 큰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힐링을 하고 위안을 받았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산이 없었으면 제가 결혼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뭐 시아버지 그 말기암으로 인한 간병이라든지 뭐 시험관 임신에 실패하고 막 유산할 때마다 또 남편하고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산에 가서 엄청 울고 이제 내려오면 이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이 나를 살렸다 정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산이 서울에서 5분 거리에 집 가까이 산이 있다는 게 너무나 축복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때 그 집이 이제 빌라가 베란다가 다 오픈된 베란다가 아닌데, 거기는 베란다가 이제 폐쇄형 베란다가 굉장히 크고 넓어서 막 빨래도 비 오는 걱정 없이 넣을 수 있고, 남향이어서 햇빛이 정말 잘해서 빨래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리고 뭐 방도 어쨌든 3개 크기가 좀 넉넉해서 침실 외에 독립된 공간 저하고 남편 따로 할 수 있고, 또 뭐 그 근처에 5분 거리에는 재래시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있어서 뭐 요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반찬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되게 싼 가격에,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너무 상인들, 할머니들 뭐 이런 너무너무 인심이 좋으신 거예요. 막 반찬도 엄청 많이 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예, 그리고 그 근처에 운동시설, 제가 막 거기 하면서 에어로빅이나 뭐 이런 헬스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한 달에 뭐 5만 원인데 이게 뭐 주 6일씩 하고,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이 동네랑 집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가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전혀 들진 않죠. 근데 제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뿐이고, 근데 어느 순간 좀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집 앞에 쓰레기 문제는, 이건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입주민들 단톡방에 반상회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뭐 CCTV를 달고 집 앞에 그 쓰레기 버리는 데를 다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보도블록을 같이 깔고, 이런 식으로 좀 액션을 해서 집 앞은 쓰레기 문제는 완전히 싹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뭐 그때 또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집 바로 위층에 양쪽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는 거예요. 주인들이 다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산책도 잘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루 종일 지서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재택근무를 주로 많이 하니까 이게 정말 이게 정신병 걸리겠다 이럴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도 뭐 단톡방에 어쨌든 좀 올려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어쨌든 굉장히 불편한 문제들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행동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그리고 대신 또 감사할 것은 충분히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 2년 뒤에 저희가 그 새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집이 너무나 갑자기 팔려버린 거예요. 그 살던 그 빌라가. 그래서 일단 2년 정도 이제 살 곳을 구하다가 굉장히 제 선에서는 그 전에 집에 비해서는 마치 좀 궁궐 같고 대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에 비해서는 엄청 크고 굉장히 깨끗하고 주변 환경도 아주 좋고 제가 원하던 대로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거든요.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게 세상에 조바심을 낼 일이 없고 걱정할 일도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싫다면 저항할 것이 아니라 이 몸에 힘을 빼고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것이 현명한 마음의 자세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너무 싫다면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첫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처한 현실을 싫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단은 내려놓습니다. 저항하면 끈질기게 지속된다고 그 분석심리학의 대가 칼융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의식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만물은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저항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늪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깊이 하시고 이걸 내가 지금 벗어나야 돼. 난 죽어도 싫어. 너무 싫어. 정말 죽기보다 싫어. 이런 마음을 일단은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현실을 원하는 대로 창조하는 법. 두 번째.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거리들을 찾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너무너무 싫다. 정말 도살장에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끌려가는 소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래도 이 직장을 다녀서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이런 돈을 벌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직장에 있어서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뭐 튼튼한 두 다리가 있는 것에 감사한다든지, 출근길에 뭐 매일 만나는 뭐 길고양이에게 인사를 하고 그 누군가 어떤 출근길에 정성스럽게 가꾼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일단 내가 이 직장을 다녀서 그래도 감사한 게 뭔가. 근데 도대체 좋은 점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도대체 정말 없어요. 이 직장은 너무 그지 같아요. 한마디로 정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다면 일단 저는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저도 그랬고요. 당신의 사고 자체가 늘 부정적인 것만을 찾는 습관이 있지 않은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에도 100% 부정적이고 100% 긍정적인 건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그렇게 부정적인 의식에, 그것도 마음의 습관인데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항상 부정적인 것만 찾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고 방식이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원하는 대로 창조하는 법.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의 어떤 지도, 방향성은 목표는 설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는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그쵸? 맞죠? 네, 차에도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정확히 설정을 해야지 그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버리면 정말 어디 낭떠러지로 갈 수 있고 쓰레기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목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뭐 변하겠어가 아니라 정말 뭐 시애틀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저기 멀리서 폭풍이 일어난다고 나비 효과처럼 내가 무언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작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큰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하는 어떤 집의 모양 같은 것들을 이제 사진을 좀 붙여놓고 보물지도라고 하죠. 그거는 항상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예. 네 번째, 아까 얘기한 거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힘을 빼고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고 이제 느껴본다. 예. 이제 원하는 집이나 배우자, 직장,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글로 적은 뒤에 이미지를 사진으로 출력해서 이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예. 근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거 언제까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집착이죠. 이 집착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이게 결국 이제 성취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냥 기분 좋은 느낌으로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보물지도도 그렇고요. 학원도 그렇고요. 그것을 할 때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잃어버린 절대기도의 비밀, 1700년 낸 절대기도의 비밀, 잃어버린 절판됐다가 다시 요즘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서도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그래요. 느낌이 기도다. 따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명상할 때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24시간 잠잘 때조차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분 좋고 휠굿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 상태의 그 느낌이 여러분을 원하는 삶으로 끌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필굿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것들의 가장 좀 손쉬운 방법은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감사 자체가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얘기한 의식 룩수에서 한 500룩수 이상, 굉장히 높은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파동이어서 다른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키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다음에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또 누군가를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거, 사랑하는 거, 고양이나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노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쨌든 내 느낌이 어떤지를 보시면 돼요. 내 느낌. 이렇게 항상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지 이 상태가 되시면 그와 유사한 파동을 끌어오거든요. 행복하고 기쁘고 풍요롭고 그런 느낌을 가지면 그런 현실을 창조합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알아도 잘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무의식에 부정적인 이 정보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온 트라우마라든지 학령기 왕따 경험이라든지 하여간 뇌 속에 이 무의식 속에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누가 불행하고 싶겠어요. 우울하고 싶고, 무력하고 싶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정화할 수 있는 좀 심리치료를 받거나 좀 정화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당장 돈이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지금 심리치료사를 찾아가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정말 감사일기라도 쓰세요. 그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참 해보다 보면 내담자들을 이게 진짜 정말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감사일기를 쓰라고 이거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 인생에 득이 되면 됐지 해는 하나도 없다. 정말 이거는 변화가 있다. 꾸준히 100일, 1년 이상 하면 그래도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살만하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괴롭고 이 현실이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서 정말 많은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아무리 필굿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면 감사일기라도 쓰. 감사일기. 하루 10개씩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감사한지. 예, 이게 효과가 있든 없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정적인 의식 수준에서 좀 긍정적인 의식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세상은 나의 무의식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다. 현명한 사람은 거울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 즉 신념체계, 무의식을 바꾼다. 이 말을 이제 네빌 고다드가 이렇게 하신 건데요. 저도 정말 100% 공감을 하고요. 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돈, 인간관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직장, 건강 상태,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그 자각이 아주 필요해요. 변화에 있어서. 보통 이제 남 탓하죠. 엄마가 이래서 그래. 우리 아빠가 이래서 그래. 내가 조금만 좋은 집에 있었다면, 아니면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그 남 탓을 하면 이제 평생 바뀌기가 힘들어요. 대신 이 내가 처한 이 현실은 모두 나의 책임이라는 거, 내 무의식에 있던 신념, 생각들이 결국 다 투사됐다는 거, 그거를 자각을 하는 순간 변화의 시작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